이 이야기는 실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NCDC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75에서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그 시간 자체에 많이 집중하고 또 많은 이제 에너지를 더 모으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경험이 저에게 참 기분이 좋고 굉장히 생각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그 나이에 보다 좀 많은 증상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40대 중반이었는데 다양한 이제 질환이 있었고 연기 수준의 이제 암을 이제 진단받게 돼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살짝 저하고 이제 눈 맞춤도 별로 하지 않은 이제 어색한 상태에서 오셨는데 점점 저는 더 많은 저의 이제 에너지와 관심을 그분에게 굉장히 집중하면서 상담을 도와드렸고 그분의 많은 이제 의문점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궁금증, 의문증들을 자연스럽게 답변을 드리고 또 그분에게 해결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표정이 너무 밝아지면서 굉장히 환한 웃는 표정으로 상담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분과의 이 상담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큰 보람, 성취감, 돈이나 명예나 성공 이런 걸 떠나서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저를 만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그 모습에 굉장한 기쁜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이 단 1시간의 투자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희망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이 일이 굉장히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더 이 일을 좀 더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석도 지나고 또 다양한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 이런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많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도 먼저는 항상 더 현재에 그냥 좀 더 집중하고 조금 더 머리와 몸을 좀 가벼운 상태로 만들다 보면 많은 불안과 걱정이 좀 사라지고 편안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생각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인생 자체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오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무심코 내뱉었던 긍정의 말이든 부정의 말이든 나는 나중에 이런 거 할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말들이 어느 순간에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20대쯤에 언젠가 나는 40이 넘으면 좋은 책을 한 권 써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어떤 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이런 생각을 그냥 무심결에 하고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렇게 긍정의 일이든 또는 부정의 일이든 나는 몇 살이 되면 크게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던 사람들이 또 그게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약간 너무 느낌적으로 가게 되면 신뢰가 이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에너지나 파동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이 또 현실에 나타나는 경험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생각은 느낌을 또 만들게 되는데 부정적인, 예를 들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는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경험, 또 장이 뒤틀려서 설사를 하거나 또 변비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어떤 신경계,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내 몸 자체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느낌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원래 자율신경계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이 생각하지 않아도 또 내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심장에게 심장아 뛰어라 라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음식을 먹고 이제부터 소화시켜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심장이 뛰고 폐는 호흡을 하고 있고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되고 흡수되고 장을 통해서 또 배설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율신경계가 무난하게
제대로 늘 잘 작동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큰 어떤 스트레스, 큰 고통, 큰 갈등, 불안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 이 자율신경계가 오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취하는 경험들은 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더 항진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늘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에 의한 어떤 긴장형의 몸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교감신경계도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 상태에서 우리 몸이 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해지고 혈압이나 혈당도 떨어지는, 근육도 이완되는 이런 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불안할 때, 긴장할 때 작동되는 교감신경, 또 편안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안정적인 느낌이 들 때 작동되는 부교감신경. 이것이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 교감도 잘 작동되고 부교감도 잘 작동되면 우리는 큰 건강에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게 또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라는 것이 늘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의 오작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소화 문제, 혈당 문제, 혈압 문제, 호흡 문제, 호르몬 문제 여러 다양한 우리 몸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먹은 대로 또 우리의 감정대로 내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의식적인 노력과 또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잘 정돈하려는 노력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은 음식만이 아니고요. 나의 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 어떻게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요동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병 치유, 마음의 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환자들을 만나면서도 정말 공통적으로 스트레스가 정말 질병의 원인이구나 이것을 늘 느끼고 있고, 저 자신도 심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몸이 이상해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편안하고 밝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인 CDC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의 75에서 9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 음식의 문제, 생활의 문제, 운동 부족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다 됐다 하더라도 병이 일어나는 사례가 워낙 많다라는 것이 거의 90% 가까이 육박한다는 거죠. 또 하버드 의대 마인드 바디 연구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잘못된 생각 습관,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 습관이다, 부정적인 감정이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분노, 긴장, 큰 갈등, 또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긴장과 불안을 오랫동안 느낄 때에는 일단 자율신경계가 바로 바뀌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와 또 면역 세포들,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치유를 하기 위해서도 마음의 변화, 또 우리의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 패턴의 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실제 마음에 어떤 오래 쌓인 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화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슴에 쌓인 어떤 화, 분노가 몸 자체에도 변화를 주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만들고 나의 무의식적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들, 그런 감정들, 오래 쌓여진 그런 습관들을 바꾸는 것이 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얼마나 클까요? 가짜 약이나 또는 치료, 그리고 의사에 대한 이 신뢰가 치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가짜 약에 대한 실험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통이 있는 사람에게 실제 두통약과 두통을 해결하는 기전이 있는 두통약과 그냥 아무 두통과 상관이 없는 그냥 비타민을 줬을 때 이 약을 먹고 나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70에서
80%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 치료를 하는 의사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술실에서 기도를 하고 수술에 임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봤을 때 환자들의 이 수술 경과 이후의 치료가 더 훨씬 잘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긍정적인 마음, 신뢰가 가지는 치료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이 플라시보 효과를 증명한 이 수술의 결과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했을 때 진짜 실제 수술을 했던 13명 중에 10명이 이제 호전이 되었는데요. 이 수술을 한다라고 말만 하고 수술을 하지 않았던 가짜 수술을 했던 5명 중에 5명이 호전이 되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는 단순하게 그냥 가짜 약을 먹어서 효과가 생겼다라는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체, 뇌의 호르몬, 면역 체계가 어떤 기대하는 마음,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실제 생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몸과 마음의 메커니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는 이 뇌의 보상 회로와 이 통증 회로가 실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두엽과 대상 피질의 이 회로가 활성화가 되면서 도파민, 엔돌핀 이런 좋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실제로 통증을 줄여주고 또 기분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짜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가짜 수술을 받았는데도 운동 능력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가짜 항우울제를 복용했는데도 우울감이 완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 많이 실험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의 말, 굉장히 희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내 몸이 어떻게 변할지는 의사 선생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이 의지하기는 하나 내 몸을 실제 낫게 하는 힘은 정말 내 몸이 고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다 믿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닐 겁니다. 그러나 좋은 말을 해줬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말과 희망과 위로의 말을 해줬을 때 환자들은 더 크게 안심하게 되고, 설령 나쁜 결과가 혹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어떤 원망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사실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말, 정말 너무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와서 해주는 말들은 6개월 남았습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그 고통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떤 신이 아닌 이상 수명을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한다는 건 상당히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긍정의 말로 좀 바꿔줬을 때 환자들이 훨씬 실제로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부정의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말 자체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라시보 효과를 볼 때마다 정말 이 많은 실력과 또 어떤 권위와 굉장히 이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희망과 기대의 말씀들을 환자분들에게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암을 만드는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후성 유전학에서는 우리의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또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 스트레스가 제일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한 말이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몸에 좀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면, 어떤 감정이 생겼을 때 이것은 우리 뇌에 작용하게 되고, 뇌의 전전두 피질과 또 편도체라는 것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호르몬의 즉각적인 이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분노의 마음, 큰 갈등과 고통스러운 만성적 스트레스가 오래 유지될 때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호르몬 그 자체로 우리 몸을 한편에서는 사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지속될 때는 항상 문제가 되죠. 오랫동안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될 때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진 인터루킨 6나 TNF 알파 같은 염증 매개 인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이제 전체적으로 면역력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염증성 물질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암 억제 유전자인 P53 같은 이런 유전자들이 켜져야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일을 하고 암세포가 커지지 않는데, 이런 억제 유전자들이 이제 꺼지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암세포가 커지게 되고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죠. 어떤 우리의 감정, 마음은 호르몬과 세포 그리고 유전자에 이렇게 어떤 단계별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관리가 결국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건강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잘못된 신념이라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거나 또는 어떤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항상 병에 걸린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런 약간 사실과 맞지 않는 이 말인데, 우리는 어떤 심각한 그런 마음에 좋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 나쁜 사실들을 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많은 환자들도 여러 이제 상황들을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편향적인 사고들, 또 부정적인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나는 이렇다, 또 우리 가족은 이렇다, 또 누구는 이렇다라는 이제 잘못된 그런 신념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은 실제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 연결이 되어서 즉각적으로 이제 다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온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 잘못된 신념들 상태에서는 콜티졸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이 과다 분비하게 되죠. 이런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과 혈압이 계속 상승하게 되죠. 어떤 분은 집에서 혈압 체크나 당을 체크하면 정상인데 병원만 가면 수치가 20, 30, 40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절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 몸이 긴장하고 병원에 가면 뭔가 긴장하고 뭔가 편안하지 않죠. 이럴 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그런 혈당, 혈압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신념들을 오랫동안 이제 가지게 되면 실제 이 호르몬의 변화, 또 염증성 물질이 오랫동안 나오는 변화로 인해서 DNA의 유전자의 발현 자체도 이제 후속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꼭 음식뿐만이 아니고 지속적인 이 염증 물질이 많은 상태에서도 역시 DNA 발현이, 유전자 발현이 억제가 될 수가 있고 메틸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잘못된 신념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계속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화, 또 유전자의 변화, DNA 메틸화, 후속 유전학적인 여러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심리를 다루는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잘못된 신념, 나는 항상 뭐가 문제다, 나는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이런 잘못된 신념을 교정하는 것부터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확증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나 나의 어떤 신념 중에 객관화를 좀 시켜서 이거는 좋지 않은 신념이야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좀 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내 몸에 유전자 변화, 후속 유전학 변화, DNA 변화를 가져오고 또 세포의 변화를 가져오고 면역력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저도 굉장히 어렵고 숙제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나를 제 3자로 바라보고 객관화시켜서 잘못된 것들을 좀 잘 가려낼 수 있는지, 이런 노력들도 건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힘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나요?
마음의 힘으로 암이나 질병들을 치료하는 이 학문을 이제 심신의학이라고 하죠. 사실 심신의학은 우리나라보다 좀 미국 또 유럽 쪽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또 갈등, 고통 상태에서 병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저도 상담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감사 치료입니다. 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수십 번, 수백 번 되뇌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라는 그 느낌을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학의 연구 결과에서도 감사를 치료로 사용했을 때 염증 수치, 백혈구 수치가 백혈병 환자에게서 정상 수치가 되기도 하고요. 심혈관 수치가 안정적으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감사합니다를 실제 하는 분이 있고 또 아무리 알려드려도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너무 착한 모범생 어린이들처럼 이거를 실천했더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몸도 좋아지고 있다. 너무 저체중으로 힘들었던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거를 진짜 하니까 마음에 그 감사한 느낌이 너무 많아져서 감사 안 할 게 없다. 다 너무 좋다 하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저체중에서 오랜 세월 동안 너무 고통하고 힘드셨는데 지금은 아주 조금씩이지만 계속 살이 찌고 또 불편했던 어떤 여러 면역 질환들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하나가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 치료인데요. 그 외에도 우리 마음에 필요한 6가지 감정을 이제 주장하는 어떤 학자도 있습니다. 심리학을 이제 연구하신 어떤 교수님이신데요. 감사, 사랑, 연민, 용서, 존중, 배려. 이 6가지 감정이 우리 몸에서 실제 편도체의 활성을 줄이고 전전두피질을 개선시켜서 몸에 이제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는 몸 상태로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감정이라는 건 잘 알아요. 감사도 알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고 다 좋은 감정인 거 알고 연민을 가지고 타인과 또 다른 내 생명체를 대하는 마음, 또 용서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들, 사실 우리가 이걸 받는다라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내가 받는 것을 좋다라고 느낀다면 이것을 이제 하면 되겠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실천할까. 또 우리가 한 대로 또 받잖아요. 그래서 받고 싶다라고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마음 안에 화가 사라지겠죠. 분노나 갈등이나 여러 요소들이 타인을 향했던 그 시선들이 내가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나를 향한 시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많은 질병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의 변화, 나의 생활 습관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나보다는 타인과 세상을 향했던 그런 불편했던 그런 마음들이 정돈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면 사실 우리 온몸의 그 세포들이 또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정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또 좋은 세포와 또 유전자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면역력이 자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을 때 교감신경이 약해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을 때 이 면역세포들, 림프구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암세포를 제거하고 노화세포, 낡은세포, 돌연변이 세포들을 제거하는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습관, 긍정의 마음들, 긍정의 요소들은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어떤 감사의 마음이나 연민, 사랑, 배려 이런 존중의 마음과 함께 이타심과
또 세상을 향한 봉사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건강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어떤 타인을 향한 일을 할 때 사실 우리 몸이 더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기쁨을 또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하신 분들은 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거였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만큼 행복감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몸도 더 건강해지게 됩니다. 텔로미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 또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지우고 머리를 단순하게 맑게 비우는 것들, 또 수면이나 호흡도 텔로미어가 길어지는, 수명이 길어지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텔로미어나 우리의 유전자나 또 호르몬, 이런 모든 변화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작용해서 몸을 만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위장 쪽에 문제가 오는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또 굉장히 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잠이 안 오는 것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절대 보이지 않지만, 스트레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바로 지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자율신경 계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리고 근육도 수축시켜서 낮 동안에 몸을 좀 긴장하게 만들어서 일도 하게 하고 공부도 하게 하는 거죠. 너무 몸이 풀어져 있으면, 너무 이완돼 있으면 일하고 싶지도 않고 무기력한 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감신경이 활성이 되면 좋습니다. 아침에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저녁에는 이제 교감신경보다는 좀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이 활성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이 되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가 많아요. 마음이 계속 고통스러워요. 갈등이 너무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계속 근육도 수축되고 혈당,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몸으로 되다 보니까 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 실조증, 자율신경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녁 시간에는 반드시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도록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너무 심하게 있으시다면 반드시 마음 챙김을 하시던지 명상하시던지 복식 호흡을 하시던지 또 나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주는 반신욕이나 족욕, 발 마사지, 걷기나 산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라도 이 부교감신경이 좀 항진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몸을 바꿔야 됩니다. 하버드의 마인드 바디 연구소에서는 정신이 신체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98%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만나본 암 환자들 중에서도 정말 음식에 문제가 없어요. 거의 채식만 하시고 소식하시고 음식에 문제가 없는데도 너무나 많은 이 갈등 상황, 너무 고통스러운 이 문제들을 안고서 몸이 심각하게 이제 암까지 오신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서 마음에도 건강에 좋은 요소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아껴주는 반드시 좋은 영양들을 흡수하시고 마음의 독소가 되는 활동들, 미움이나 원망이나 갈등 이런 요소들을 반드시 제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실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